학생 자치와 학교 자치 이야기, 박대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정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는데, 일단 이용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 정권 교체로 물러간 그 사람, 그 폭탄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어디 갔어? 다행히 퇴직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퇴직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폭탄들은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자주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고 웨이브에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관리자라는 표현은 사라져야 된다. 매니저다, 매니저. 매니지멘트.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활동을 돕기 위한 매니저이지 우리를 통제하려는 그 관리자는 용어부터 사라져야 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우리 월급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왜 자기가 관리자인 척 하는지. 매니저는 매니저답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학교 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자치를 이야기 전에 제가 세 권의 책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책 클로즈업 되나요? 클로즈 되나요? 네. 장비가 부실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첫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두 권인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의 이 교실. 세 권의 책에서 이게 책을 만든 주체가 달라요. 한번 짐작해 보시죠. 어느 게 학생이 만들었을 것 같고 어느 게 기관에서 만들었을 것 같고 어느 게 교사가 만들었을 것 같은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학생이 만든 건 어느 것 같습니까? 맨 왼쪽이요. 그림책. 이거 같습니까? 네. 예, 이거. 그렇죠. 왠지 학생이 만들었어요. 네. 제목도 네. 벌써 상상 놀이터. 이거, 예. 그러면 이제 정답이십니다. 네. 기관에서 만든 건 뭘까요? 토마보기. 토마보기. 예, 그래서 딱딱딱 각 나오네. 우리는 늘 이렇게 결과를 향해 달려가요, 이게.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이 제공된 원인은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결과만 보여줘. 그러면 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봐, 너니까 됐지, 거봐, 너희 학교니까 된 거야 라는 얘기에 도달해요. 그러고 나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자칭 관리자, 매니저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험난해지기도 하고 그 과정이 이렇게 정권교체가 돼서 수월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건 엄청나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소식들이 좀 갔을 텐데 학교 자치 조례가 인천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한 1년, 2년 걸렸죠 지금. 실패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부터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 더 비극적인 건 교사들이 이걸 주장을 하고 학생들이 주장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교육위원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견을 더해서 저희의 의견을 좀 더해서 많이 집어넣었더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과격하다. 과격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매니저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관리자에 남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원안대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원안은 이제 아시다시피 경기도처럼 아닙니다. 이제 원안과 저희 안의 차이점은 학교장이 협조한다. 학교장이 뭐 들어보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닌 거고요. 저희의 안은 보장한다 했어요. 보장한다와 협조한다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협조하는 건 내가 협조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보장한다는 얘기는 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권리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폭탄들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교에서 자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학교 자치를 얘기를 하시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뭘 듣고 싶으신 건가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요거에서 이제 학교 자치나 학생 자치가 어떤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뭐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변화의 사례를 하나 정도 소개시켜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원칙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저 사람의 문제야, 학교가 문제야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시작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해볼게요. 권력은 누가 갖는가. 그 권력을 학생에게 주면 됩니다. 그 권력을 교사가 가지면 됩니다. 그 권력을 기관과 학교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교육비 일방적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네. 제가 가장 웃겼던 에피소드는 이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한 교장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죠. 아, 나 이번에 되게 신기한 거 봤어. 세상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네. 이거 수업을 할 수 있대. 이거 줌이죠, 흔히 말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교사들을 모아놓고 당신들도 이렇게 수업을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요 마치 저기 그 일본 어디 도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일본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은 질서도 잘 지키고 뭐 쓰레기도 안 버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본인한테는 신기한 일이겠죠. 그런데 수많은 교사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인권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줌으로 수업을 하면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은 학생의 인권의 문제가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줌으로 비추게 되면 그 아이의 집에 벽이 보이게 되고요. 그 아이가 감지 않은 머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아버지나 엄마의 욕설이 들릴 수도 있죠. 네. 단순히 예쁜 말이면 좋죠. 아 우리 아이 너무 예뻐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넌 또 뭐하고 있니?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문제는 교사예요. 교사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언제든지 캡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녹화로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 자체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실시간으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녹화를 못할 경우에 하는 게 실시간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새로운 문물을 접하니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에 가서 맛있는 사탕을 발견했더니 이게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였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것들이 꽂아 내려온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끼리 연대였죠. 연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용고의 사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죠. 예를 들어 선생님 목소리 톤은 괜찮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빨리 만들었다도 있지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 교사끼리 이제 협력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제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텐츠를 잘 만들었어요. 신용고는 거의 뭐 이 100% 가까운 자기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가보기에 신용고가 전국 유일한 사례로 실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 선생님도 몰라요. 이게 실린 내용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 영상 좀 보내주세요 했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 따뜻한 관리자를 만나서 그런 겁니다. 따뜻한 매니저를 만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내줬겠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뒷과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 하는 수업에 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요 한 4배에서 5배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요 코로나인데 수업도 안 하잖아. 뭐하니?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와서 학교 자체 사례를 뭐 거대한 사례를 얘기해서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학교 자체가 왜 필요한가만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신용과 잘했고 막 이런 준비 과정을 해서 너무 잘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선생님께서 우리가 조합원이라는 조직 속에서 연대해서 만났잖아요. 이게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믿고 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주변 동료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걸 돌아봐주는 것, 그와 함께 손을 잡는 것, 이게 저는 학교 자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육아 시간을 쓰고 또 다른 어떤 연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 시간을 쓰냐라고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자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사 자치를 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미 정교조 본부에서도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학교자치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 그 다음에 정치권, 국회에서 보자면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유의 보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교육의 중립성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의 중심은 어떻게 개혁되어 있냐면 교사한테 중립을 지키기를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왜 우리는 교사로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가고 싶은 절이든 성당이든 교회든 뭐든 무슬림이든 하는데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그걸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 조합원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사례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정치적으로 권리를 갖고 또 교사로서 자신의 자치권을 갖는 그런 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교사의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학교자치 조례를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딱 잘 맞았어요. 예, 아주 너무나 명쾌한 말씀이셨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좀 모셔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저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당황한 게 뭐냐면 이용선 선생님 저렇게 차트 준비하는 건 반칙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준비를 제일 덜 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친한데 아주 오늘 배신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근데 오늘 이거 진짜 할 수 없이 도구를.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꼭 기회가 된다면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닫는 공연 있겠습니다. 오후 4시 40분 밴드죠? 네. 4시 30분. 네. 오후 4시 30분에 공연으로 보이는 라디오 코로나 시대 학교를 이야기하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공연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